이번 키워드 학살입니다. 학살. 근데 학살이 쌍따옴표가 지금 좀 붙어 있습니다. 볼까요? 3선 이상 페널티, 야당 혁신안 루머의 비명계, 공천 학살 격분. 네. 오늘 8월 10일이죠. 8월 10일 김은경 혁신이 10일 발표, 혁신안을 8일에서 연기해서 오늘 10일 날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아직 발표를 안 했는데 오전 8시 30분 발표를 안 한 상황입니다만 이런 내용이 담긴다더라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 3선 이상은 페널티를 주는 안이 담길 것이다. 여기에 비명계 공천 학살이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관련 목소리 들어보고 오시죠. 혁신위원들 사이에서도 우리가 이거 언제 진지하게 수기를 했냐. 네. 그냥 갑자기 들고 와서 이거 우리 아니라고 하면 되는 거냐. 이런 생각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얘기는 어디선가 자 혁신안으로 이거를 하세요라고 오더가 내려왔다 뭐 이런 취지신 거예요? 뭐 그건 제가 뭐 단정은 못합니다만은 네. 저는 뭐 손 안 대고 코 풀기였고 네. 감압 장치였고 또 그동안에 하고 싶었던 것들 네. 혁신이 통해 가지고 뭐 공천 룰을 변경시키고 또 강성 지지층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뭐 그런 제도들을 만드는 거, 네. 뭐 그런 거 하려고 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그 개딸의 영향력을 강화시키고 뭐 공천제도를 손보고 싶은 그래서 비명계를 학살하고 싶은 이런 학살? 공천 때요. 너무 네. 센 발언 아니십니까? 네. 그래요? 저는 좀 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혁신이가 그렇게 뭐 누구의 말을 따라서 하는 그런 혁신이라고는 보지 않거든요. 뭐 이재명 대표나 당 지도부나 그 누구도 혁신이에게 이러이런 방향으로 혁신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경우가 없고 하명을 받고 혁신이가 혁신안을 제안하고 공천 학살을 진행하는 기재를 제공할까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합리적으로 저는 논의해서 제안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오늘 발표될 혁신안 3선 이상에는 페널티가 주어질 것이다라는 얘기인데 갑자기 3선 이상의 페널티 얘기가 어디서 튀어나온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밑줄을 좀 보겠습니다. 혁신위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3선 이상 현역 의원 페널티안은 원외 친명 정치인 단체인 더민주혁신회의가 제안한 것이다. 더민주혁신회의는 혁신위에 특별 당규 개정안을 건의하며 동일 지역구에서 연속 3선 이상의 현직 국회의원이 또 해당 지역구 후보 경선에 나서면 득표의 50%를 감산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걸 토대로 이게 혁신안에 담긴다던데 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건데요. 이건 제가 OX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발표될 혁신안에 3선 이상 페널티 있다. 하나, 둘, 셋. 일단 세 분은 있다. 그리고 권지웅 위원님은 없다. 네, 권 의원님. 저는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설사 있다 하더라도 별 네.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X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혁신이가 사실은 국민 눈높이에서 보기 때문에 라는 어떤 명분과 네. 그리고 지도부가 직접 불러들인 거 아니냐 우리를 그런 명분을 가지고 사실은 혁신안을 관철시키는데 네. 지금 최근에 혁신이가 보였던 모습은 국민 눈높이에도 맞지 않고 지도부에게 압박을 가하기에도 자신들의 지위가 너무 떨어져 버린 상태예요. 네. 그래서 혁신안으로 뭐 삼선 제한 관련한 게 나온다 하더라도 네. 관철되기는 매우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나와도 관철되기가 어려울 것이다. 최진영 변호사님. 이게 나올 것이다. 나오긴 할 것 같습니다. 네. 그거 하라고 보낸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금 그 비명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각으로 이와 같은 지금 혁신위의 운영을 지금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시다시피 왜 민주당이 혁신위를 띄웠죠? 혁신의 목표가 뭐죠? 혁신의 목표는 결국 현재의 지지부진한 국민 지지율을 그 원인을 찾고 그에 대한 대책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은 번지수가 잘못된 것을 내고 있지 않은가 하는 그 내용이 저 또한 그 공감하는데요. 네. 한마디로 지금 왜 민주당이 문제입니까? 윤리정당, 이재명 대표의 어떤 그 사법 리스크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아무런 대답이 없이 이미 그 중앙위를 통해서 확정된 공천 룰을 가지고 지금 왈가왈부하면은
결국 그러면 그거에 대한 진정성을 하는 것이 높이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름이 차도살인. 한마디로 혁신위원장을 네. 어떤 란 칼을 빌려 가지고 사실상 비명계를 쳐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구도이기 때문에 어떤 안이 나온다 하더라도 네. 오히려 민주당을 어떻게 보면은 국민에게 다가가기보다는 오히려 내부 분열을 가속화시키는 하나의 기폭제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예측을 합니다. 일단 혁신 안으로 들어가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안으로 인해서 혁신이 될 것이라고 보진 않는다. 그런 말씀으로 좀 이해가 됩니다. 네. 이 기자들이 이런 얘기가 하도 있어서 이재명 대표한테 직접 한번 물어봤습니다. 3선 페널티가 들어간다는데요. 물었더니 이재명 대표 뭐라고 얘기했는지 들어보고 오시죠. 3선 이상 공천 페널티 주겠다고 해서 반발도 많은데 어떻게 보세요?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네, 이재명 대표 처음 듣는 얘긴데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조현선 변호사님. 지금 3선 페널티가 지금 사실 청원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당에도. 공개 청원으로 5만 명이 지금 넘게 이 청원을 했기 때문에 지도부가 답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게 아예 혁신 안으로도 나온다라는 얘기가 지금 같이 나온 상황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는 일단 처음 듣는 얘긴데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이 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 겁니까? 지금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 3선 이상 페널티 규정에 대해서 어떠한 식으로든지 네. 멘트를 한다고 하면 오히려 지도부가 혁신위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당 대표 입장에서는 그러한 말을 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저는 지금 이번에 이게 학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는데 네. 저는 이게 아니라 학살이 아니라 생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더민주혁신회의 같은 경우에 지금 원외 단체이고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지지 세력이라는 식으로 네. 매도하면서 폄하하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요. 네. 3선 이상 페널티에 대한 얘기는 꼭 더민주혁신회의뿐만 아니라 그동안 평당원들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논의가 되고 공감을 얻었던 사안입니다. 네. 이제서야 혁신안으로 두드러지게 된 것이고요. 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서울시장 보궐선거부터 시작을 해서 대선, 지선까지 3번 연속해서 패배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진정한 혁신안이 나와야겠죠. 지금 헌정사상 3선 이상 페널티 규정을 둔 정당이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굉장한 혁신적인 안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지금 현재로서 3선을 유지하고 있는 많은 지역구 의원들이 있습니다. 3선이면 12년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당으로부터 충분한 배려와 혜택을 받았다고 할 수 있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혁신안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학살이라고 표현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 자리를 보존하기 위한 생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혁신안이 어떻게 보면 혁신위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발표가 되고 지도부가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 지금 3선 이상 페널티안은 공천 학살이 아니라 오히려 생존, 살려준 민주당을 지금 이 생존하게 사는 그런 길이다. 올바른 길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지역구에서 3선 12년을 했다고 한다면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박진호 위원님, 국민의힘 입장에서 민주당의 이 3선 이상 페널티안이 들어간다고 하면 위협적입니까? 저는 전혀 위협적으로 보이지 않고요. 그 이유는 저희들이 과거 우리 당이 이미 3선 이상 의원에 대해서 감점을 주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된 사례가 있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 혁신안 자체가 크게 네. 파괴력을 가진 혁신안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제가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 부위원장을 했을 때 네. 3선 이상을 페널티를 적용한 건 아니지만 한 지역구에 오랫동안 이제 당협위원장직을 유지하신 분들에 대해서 또 네. 그분들이 출마했을 경우 지속적으로 낙선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감점을 적용한 사례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국민적 눈높이에서 봤을 때 이 3선 이상의 의원들이 잘못됐기 때문에 잘못되어서 무슨 이렇게 페널티를 부여한다라는 접근법은 저는 적절하지 못하고 3선이든 초선이든 재선이든 간에 일단 우리 당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 역시 네. 현역 의원이 아무래도 이제 유리한 경선 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역 의원에 대해서는 보다 좀 엄중한 잣대가 적용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도 사실 이 삼선 이상한테는 좀 감점을 했었던 전례가 있다라고도 말씀을 하셨는데 다음 기사를 좀 이어서 보겠습니다. 민주당 공천룰 개편 혁신안 발표 앞두고 친명, 비명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라는 지금 기사입니다. 지금 공천 학살 얘기도 나오고 아까 조홍천 의원은 손 안 대고 코푼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도 하고 했는데요. 친명 원외 현역 절반 물갈이를 주장을 하고 있다. 비명 현역 룰 확정. 룰이 이미 확정이 됐는데 이건 공천 학살 의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 친명 원외에서 현역의 절반 50%죠. 다시 말해서 이번 총선에서 50%는 물갈이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조현선 변호사님. 민주당 지금까지 총선을 거치면서 물갈이 비율이 50%를 기준으로 어느 정도였나요? 50%보다 높았나요? 낮았나요? 제가 지금까지의 기록을 살펴보진 않아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 그 정도까지 나온 적이 흔치는 않았을 것 같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 만약에 50%를 교체한다고 하면 지금 민주당이 굉장히 많은 현역 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현역 의원들의 상당수를 교체를 한다는 말이고 그러한 필요성이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두될 수밖에 없는 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민주당은 지금 위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윤석열 정부가 국정 운영을 파행을 거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지지율이 그만큼 오르고 있지 않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진정한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대선 패배 이후에 지선 패배 이후에 어떠한 자구안도 없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당원들의 우려가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3선 이상 페널티 룰 같은 강력한 혁신안을 통해서 다음 총선에 대비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강력한 페널티를 주어서 총선에 오히려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또 일각에서는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권지웅 위원님. 혁신이가 출범하게 된 게 돈봉투 의혹, 김남국 의원의 어떤 코인 논란 등등등 이런 것 때문에 좀 출범을 하게 된 면이 있는데 혁신이가 내놓는 안이 공천룰과 대의원제 얘기도 나오고요. 대의원제 비중 축소 얘기도 나오고 이게 어떻게 보면 엄한 부분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도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원래 혁신이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고 하면 혹은 아니면 본인의 지위를 잘 유지하고 있었다고 하면 공천룰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총선에 이기기 위해서 지난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맞아들이는 준비를 해야죠. 근데 지금은 그런 상태가 아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논쟁을 해서 그 논쟁을 넘어서 그것을 관철시킬 수 있는 상태여야 그 논쟁을 붙이는 게 의미가 있는데 지금은 사실은 이번에 혁신안 발표하고 나서 혁신위는 사실상 이제 해소하는 걸로 다들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마지막에 굳이 논쟁거리를 던질 필요가 있나? 예를 들면 과거에 2015년에 민주당의 김상곤 혁신위가 있었습니다. 당시 혁신위 안을 발표하고 이것이 중앙위원회에 통과되지 못하면 문재인 대표 사퇴하라라고 혁신위가 말했어요. 그 정도의 힘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지금 그렇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예를 들면 공천과 관련해서는 국민들이 어떤 쪽을 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대의원제 폐지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것들을 할 것이 아니라 돈봉투 의혹 관련해서 진상조사단 아직도 안 꾸려졌습니다. 혁신위가 초기에 이야기했던 것이죠. 근데 이거라도 반영을 시키는 걸로 마무리를 해야 될 텐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논쟁만 확산시키게 되면 사실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회 물갈이율은 되게 높습니다. 지난 20대도 58%가 물갈이 되었어요. 아마 민주당도 비슷하겠죠. 근데 새로운 사람으로 들어온 사람이 역시나 강성 지지자들에게만 어필하는 사람이 들어온다고 하면 정치는 점점 더 양극화될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물갈이만 잘하면 된다 이렇게 접근하기에는 국민들을 설득하기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혁신위가 공천룰을 얘기할 수 있지만 공천룰을 얘기하는 화자인 혁신위가 그럴 만한 말할 위치가 지금 아니다. 그래서 공천룰까지도 지금 사실 공격을 받는 이유다라는 말씀을 지금 주셨는데